아산시장 재선거 후보자를 초청하고 그 초청된 후보자를 통해서 정책도 듣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자 아산기독포럼과 아산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두 후보자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세현 후보님입니다. 예, 인사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국민의힘 소속 전만곤 후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진행에 어떤 또 요령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사회자로서 모두 발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에 15개 시군이 있습니다. 15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산시가 가장 역동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 검색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229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에서 우리가 사는 아산시가 몇 번째일까요? 6번째입니다. 우리끼리니까 박수 한번 칠까요? 229개 도시에서 6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다. 살만한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살만한 도시를 이끌어갈 시장님을 재선거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산시 기독교 지도자들로 중심이 된 이 포럼에서 우리 양 후보를 모시고 그들의 비전과 능력과 꿈의 소리를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40만으로 가고 있는 아산시의 행복과 아산시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시장님을 선출하기에 앞서서 그분들의 역량과 비전과 인격을 간접적으로나마 살피고자 마련한 간담회입니다. 아산시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산시를 이끌어갈 가장 적임자가 누굴까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런 자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자리해 주셨고 또 아산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애써서 자리를 또 빛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반응해 주시고 청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바쁜 일정 중에 두 후보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예, 진행의 요령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후보자들은 잘 유념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과 비전을 짧은 시간이지만 잘 피력해 가시기를 부탁하고요. 토론 중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네거티브적인 그런 발언은 제재하겠습니다. 참가해 주시고요. 우리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인 기독교 단체에서 여는 간담회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나 개인적 인신 공격은 금지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지가 이미 나가 있습니다만 그런 정치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 방송도 촬영하고 있고요. 우리 아산 기독 포럼에서도 오늘 촬영한 이 유튜브 내용을 앞으로 송출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오늘 질문은 매우 제한적 범위 안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교회와 복지 등 그런 제한적 범위 안에서 질문이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들에게 사전에 배포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 질의하고 응답하는 형식을 갖겠고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오세현 후보가 먼저 답변을 하면 그 다음번에는 또 전만권 후보가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전만권 후보가 하고 오세현 후보가 이렇게 교차해서
진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개별 질문은 없고 공통된 공동 질문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후보에게 개별적으로 따로 묻는 질문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시간을 준수해 주시는 겁니다. 짧은 시간 3분, 5분, 2분 정도 이렇게 주어지는 시간을 잘 사용하셔서 그 시간을 지켜주시고 또 그 시간을 지키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후보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님들께서는 시간 준수에 협력을 해주시고요. 사회를 보는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정치적 성향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중립적인 마음으로 회의 간담회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저희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90분입니다. 2시간을 우리가 예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지금 질의 내용의 9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토론회가 또 간담회가 더 좀 생동감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흥미도 있게끔 여러분들이 반응도 주시고 박수도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발언은 제가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후보자들에게 이미 배포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그 배포된 내용에 따라서 제가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세현 후보께서 모두 발언을 5분 안에 해주시겠습니다. 뭐 편하게 앉아서 그냥. 앉아서 할까요? 그렇죠. 예.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후보 오세현입니다. 먼저 이 귀한 시간 자리를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우리 기독교 포럼 김원진 대표 목사님, 그리고 또 여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아산시장이 누가 적합한지 보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 간담회 자리가 단순히 간담회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또 아산을 사랑하는 아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까지 제 삶과 아산시장을 준비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 그리고 결심을 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일을 할 때 한 가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목회자님 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역사회, 우리 아산을 섬기고 기도해왔기 때문에 우리 아산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살기 좋은 곳이 6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고마운 인사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전국 동시선거가 아니라 우리 아산을 비롯한 5개 자치단체에서만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입니다. 아시겠지만 전임시장의 허위사실과 거짓말로 다시 만든 선거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무거운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아산시를 발전시키고 우리 아산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무엇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면서 선거를 준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아산 지역을 더 좋은 도시, 더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모두 인사 감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전만권 후보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 전만권입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를 아산시 기독교계에서 주관하시고 또 언론계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후보자 초청 간담회를 마련해 주셔서 덧없이 감사드립니다. 요즘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적 견해가 극단적으로 갈리고 갈등이 심한데 우리 기독교계에서 우리 사이 중재자가 되셔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교회 성도로서 기도드립니다. 저 전만권의 꿈은 아산이 행복입니다. 이 아산의 꿈을 여기 계신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행복한 아산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아산의 미래를 저 전만권이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기독 포럼 여러분, 아산시장은 시민들의 아산시의 살림을 책임지고 촘촘하게 꼼꼼하게 아산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중차대한 책임과 임무를 가지고 소임을 다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힘센 충남, 힘있는 아산시장 후보로서 저 전만권은 말뿐이 아니라 힘센 모습으로 아산 시민을 바라보고 모시도록 할 생각입니다. 시민에 대한 깊은 공감과 청년과 도덕성, 도시정책 전문성과 행정 실무 경험을 겸비한 준비된 시장 후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꿈은 시민이 행복한 아산입니다. 아산 시민이 행복한 질과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저의 헌신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기독교인 여러분, 저 전만권과 함께 아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당부드립니다. 저 전만권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는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인데요. 우리 목회자들이 많은데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목사 되려고 그래? 본심은 뭐야? 사명을 묻는 질문이죠. 우리는 늘 그 질문 앞에 있습니다. 오늘 아산시장에 출마하시는 두 분에게 그 진심을 한번 그분들의 소리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산시장 출마의 진심은 뭔가? 뭐 개인의 영달인가? 출세인가? 명예인가? 진정한 아산시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하는 의지인가? 뭔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뭐 나라 잘 세우겠다고 해놓고 뭐 이거 어려워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전만권 후보부터 먼저 왜 아산시장 출마하려고 합니까? 진심이 뭡니까? 네, 3분입니다. 네, 제가 아까 전만권의 꿈은 아산의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산 고향에서 태어나서 그동안 많은 축복을 받고 고향을 위해서 내실 있고 견실하게 성장 발전하는 데 쌓아온 저희 경륜과 경험 또 지혜를 베풀며 시민과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저는 고향 아산에서 유년 시절을 겪으면서 후연지기를 배웠고 이충우공의 호국정신을
배웠습니다. 커서는 중앙정부에서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8급에서 고위공무원까지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재난안전정책, 국민의 생명과 목숨을 다루는 중요한 공직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가서 중앙정부에서 갈고 닦은 정책과 또 천안시장으로 있으면서 이웃 동네에 잘되는 거 부러웠습니다. 천안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산을 위해서 녹여내서 아산이 잠재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도록 제가 시민 여러분들과 힘을 보태서 만들어서 우리 미래 세대에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보람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제 소망이고 꿈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공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봉사하고 시민을 위해 실현시킬 수 있도록 그 꿈을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저희 진심을 헤아려 주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전망군 우리 고향을 위해서 헌신, 보국,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세훈 후보님의 진심을 듣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처음 아산시장 출마했을 때 어떤 초심으로 들어가서 다시 시장에 나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1996년도에 지방행정고시에 합격한 후에 처음 아산시청에 출근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력과 실력을 쌓은 다음에 충분한 경험을 한 다음에 어느 순간에는 우리 고향 아산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민선 7기 시장에 도전해서 그 꿈을 이뤘습니다. 저는 우리 아산이 지역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고 발전 가능성이 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 소득의 여유를 기심해서 그런 부분에서 발전에 제대로 된 과실들이 지역에 제대로 떨구지를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선 7기에서는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이라는 슬로건 하에 50만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뒀습니다.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지역에서 유통이 되고 지역에서 소비되는 그런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 아산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건이 좋은 우리 아산시에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면서 아산 발전에 몰두해 왔습니다. 아산 발전의 청사진을 만들고 차근차근 진행을 해와서 인구는 늘고 시 재정이 커지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불행하게도 지난 선거에 낙선한 바람에 제가 세웠던 청사진과 발전 계획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너무나 큰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 선거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우리 아산은 충분히 더 발전하고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커진 기반 하에 우리 아산 시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도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상 질문이 없는 건데 상대 후보를 한마디로 10초로 칭찬 한마디 하고 넘어가 볼까요? 상대 후보로. 네, 우리 오 후보님이 전만걸 후보님 칭찬 한마디 해주시죠. 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개인적으로 저희 공무원 선배님이시고 이런 자리가 아니었으면 자연이 지나는 관계였습니다. 우리 전남경 선배님은 마음이 넓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앙도시 행정판결에서 천안도시장까지 올라온 이 지적적인 인물입니다. 능력과 칭찬 인품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전망훈 후보님 보니까 선배인 것 같은데요. 예. 후배한테 칭찬 한마디 하고 넘어가자고. 예, 우리 오세훈 후보님은 사랑하는 공직자 후배면서 아산의 후배입니다. 모든 면에 능력이 있고 또 젊은 우리 정치인으로서 아산을 좀 더 밝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조금 고민했던 질문인데요. 두 분이 낙선의 아픔도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오세훈 후보님은 지난번 시장 선거에 근소한차로 낙선도 하고, 전망고 후보는 국회의원 아산 을 후보로 나가서 낙선을 한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 낙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선물도 많다고 봅니다. 분명히 낙선을 하면서 본 아산시, 또 하나님이 준 좋은 선물도 있으리라고 보고요. 어떤 선물을 받으셨는지 이 낙선 때문에, 예, 우리 전망고 후보가 먼저 말씀해 주겠습니다. 3분입니다. 순서가 제가 한 건데. 예. 아니 제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아까 먼저 하셨으니까. 아까 하신 거 아닌가? 아니, 먼저 하시고 요 했고 여기 하시면 됩니다. 하세요. 예, 지난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애석하게 1320표인가요? 표차로 떨어졌습니다. 지방선거 낙선 후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 그 시간이 굉장히 또 낯설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선거 과정 속에서 불미스러움 때문에 재판이라든가 여러 걸 준비하면서 시간은 또 많이 갔고요. 그렇지만 역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러나 이 고난이 저한테 큰 또 힘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그 위대한 다윗 왕이 그 삭막한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충만하게 느꼈고 알았던 시간이 그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낙선 이후 시간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런 선물 같은 어떤 그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 제가 공직 22년간 그리고 지난 4년간의 시장 기간 중에 정말 열심히 일해서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얘기를 듣거나 정말 바쁘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크게 느끼기에는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영광이 되었고요. 또한 낙선 후에 여러분들 또 듣지 못했던 여러 얘기, 또 아산의 여러 문제를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낙선의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낙선 기간에 들었던, 또 만났던, 또 느꼈던 우리 아산 발전의, 아산의 여러 문제를 꼼꼼히 담아 들어서 정책에 반영을 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당진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 시간에 느꼈던 내용들이 앞으로 일을 할 때 담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망고 후보님. 예. 낙선이 가져다 준 선물이 뭐였죠? 저는 낙선이라는 말보다는 경험이라고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직에서 34년 동안 공직을 마치고 퇴직한 게 2011년 11월 11일입니다. 퇴직 날짜도 제가 잡았습니다. 일이 이제 11년 11월 11일 이렇게 일이 이제 여러 개 들어가는 날짜를 잡아서 막상 이제 그 정형화된 공직 생활을 마치고 물고기가 태평양으로 간 것 같이 이렇게
현장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 내던져졌을 때 제 생각은 조직에 있을 때와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만나시는 분들의 덕담도 있었고 그 정치, 어려운 정치 못 하려고 그래. 그러면 저는 정치가 아니라 저는 아산을 위해서 일하고자 왔습니다. 이런 말로 애둘러서 이제 표현도 하고 이런 과정이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 주신 대로 작년 국회의원 선거에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전은 인생에 있어서의 값진 경험이고 한번 해볼 만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에디슨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전기를 발명하면서 얼마나 실패한 경험이 많겠습니까? 발명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모 기자가 이 전기불 발명해서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에디슨의 말씀이 저는 실패한 게 아니고 전기불이 안 켜지는 경우의 수를 여러 번 경험했을 뿐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상당히 감명 깊고 의미 있는 말씀이고 요즘 많은 젊은이들에게 좀 나약하게 보이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명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있던 행정안전부에서는 실패 박람회도 합니다. 실패한 사례가 거꾸로 성공의 그런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낙선한 경험이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부족했던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고 한층 시민 여러분과 가깝게 다가가면서 다양한 말씀을 경청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결국 이러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살기 좋은 행복한 아산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더 탄탄하게 준비된 전망문을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에 계시는 분들이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메모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후보자님들도 조금 더 톤을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이 소리가 좀 잘 안 들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시장에 당선이 되면 꼭 이루고 싶은 정책이나 사업 많으시겠죠. 뭐 다 나열하기는 그렇고 핵심적으로 나는 시장이 되면 이거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 예, 우리 전망구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4분입니다.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산이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멘텀을 통해서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고 고향인 아산에 안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산의 지리적 이점과 산업 기반을 살려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와 복지 환경을 개선해서 인구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아까 오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산이 여기 유출 100원을 벌면 예부에서 쓰는 돈이 50원 가까이 되는 여기 유출이 많은 도시입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을 하면 아산에 돈을 벌지만 밖에서 나가 쓰는 그런 유출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산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시장에서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기존 발전을 위해 잘 만들어 놓은 정책은 계승하고 만들어 놓은 분의 고견도 받들어서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시민들과의 공감대는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사용해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만들어 놓은 시설이나 조직을 잘 활용해서 공동체적 참여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 전만권의 소견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저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종교시설을 활용한 돌봄 정책이나 어린이 육아, 평생교육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교 쪽 채널을 담당하는 전문 보좌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과의 충분한 의견과 공감대를 통해서 적극 정책에 반영하는 자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은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접근성을 겸비하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명실상부한 중부권의 산업 첨단 도시로서의 거점화를 물론이고 농업 현대화와 원도시 활성화, 치료원 관광도시, 또 충남도에서 역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등을 담아서 아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생활형 도시, 첨단 산업 도시,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그런 천혜의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순위가 6번째 있는 도시를 우리가 일본으로 끌어올리지 말하는 법이 있습니까? 일본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예, 반드시 일본으로 만들도록 여러분과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어서 새 후보님께 정책과 사업을 듣겠습니다. 예, 저는 우선적으로 전입시장의 비정상적인 행정을 정상화시키는 데 우선적으로 몰두하겠습니다. 또 민선 측에 세웠던 50만 자족도시를 위한 미래 청사심을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민생경제가 지금 IMF 때나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빈점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화폐 우리 아산 페이를 최대 5천원까지 발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는 우리 지역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화폐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영역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내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며 두 번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금 굉장히 자금 사정이 어렵습니다. 특례 보증을 통해서 500원까지 최대 그 자금을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충남 신용보증재단을 갔더니 올해 156억의 특례 보증이 한 달 내에 다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500억까지 특례 보증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 재정이 올해 1조 8천억입니다. 이 중에 가용 가능한 예산을 발굴해서 조기에 신속 집행을 통해서 우리 시내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해서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민선 측에 세워놨던 50만 가족들이 건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더 많은 기업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14개의 산업단지, 여의도 면적 3.5배의 산업단지를 준비하고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선 7기에 90여 개 기업 15조 원의 투자 입지를 약속받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아산에 더 많은 일자리, 더 큰 아산을 만드는데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산에 오면서 근로자나 젊은 분들이 명품 주거단지를 원합니다. 아산에 14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중부권에
최대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탕정의 108만 평 탕정 신도시가 계획을 전부 마무리하고 인허가 끝난 다음에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완성되면 5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것입니다. 수도권에 평균 신도시가 있다고 하면 아산에는 중부 신도시를 탕정 신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아산이 50만 자족도시가 되는 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4개의 도시개발 사업도 차근차근 진행해서 명품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아산이 더 크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사는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아산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후보님들 두 분 아산에 교회가 한 몇 교회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후보님 교회가 한 몇 교회 되죠? 예, 숙제를 주셔서 찾아봤습니다. 네. 컨닝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 2023년도 우리 아산시 통계에 따르면 498개라고 합니다. 498개. 98개. 예. 근데 저는 예.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두세 명만 모여도 교회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신학적으로도 아주 좋은 답을 했습니다. 우리 전망구 후보님 교회 아산에 몇 교회나 되는지? 예. 그러게 제가 이제 그 파악의 숫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물론 이 교회의 기준이나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여건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하면 통계의 그런 기준점에 따라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420개 정도의 교회에 5만여 성도가 계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예. 어디가 좀 물어보셨네요. 예. 400, 저도 이걸 알아보고 왔습니다. 421개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하여튼 두 분한테 이거 좀 쉬어가기 위해서 묻는 거니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두 후보가 아산시의 교회가 한 400여 개 있구나 뭐 정도는 또 알지 않았을까. 목사님들도 모르는 답이에요, 사실은. 예. 자, 이어서 계속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40년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사회에서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3분 이내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오 후보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40년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 140년 동안 교회의 사회적 역할, 긍정적인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민족사가 질국의 역사인데 그 질국의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우리 기독교가 앞을 밝혀주는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제강점기에 대한 저항을 극렬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6.25 전쟁 시기에는 공산당에 맞서서 신앙의 자유와 자유의지를 불태워서 우리가 또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일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산업화 시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양질의 인력, 교육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많이 부족했던 교육기관을 대신해서 기독교에서 또 교회에서 많은 인력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산업발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면하고 성실한 그런 인력을 교회에서 많이 배출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독재 시대에는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교계에서 애써줘서 우리가 87년도 민주화를 이루는데도 기독교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인이라는 데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우리 기독교가 또 우리 성도들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정만공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시절 100여 년 전에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던 우리나라에 6개월의 긴 여정을 거쳐서 배를 타고 오셔서 최초의 의료기관 광해원, 교육기관인 여학당이나 배제학당, 숭실학당, 세브란스 이런 분들 세워주신 선교사들의 그 헌신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어서 힘들었던 시절 새마을운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할 수 있다 라는 정신운동혁명을 기반으로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 정수를 들으며 새벽 기도를 하면서 부지런히 일하기 시작한 것이 기독교 운동이라는 것을 저도 배웠습니다. 특히 공산주의 이념이 확산되던 시기에 자유와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는 정신적 버팀목 역할을 바로 기독교 여러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은 제2의 정신운동혁명을 일으킬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부러진 하나님의 창조적 주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믿고 겸손하고 검소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우리 대한민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기독교계에는 우리 사회의 영적 토대이자 도덕적으로 나침반 역할을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나라를 재건하는 희망이 등불 역할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부흥되어야 이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이 땅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저는 고향이 강원도인데 여기 아산에 온 지가 36년이 됐습니다. 36년 전에 이 아산은 살기 어려웠습니다.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 목회 너무 어려웠습니다. 살만하면 이사 떠나기 때문에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또 시장님들 잘 해주셔서 아산이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 만들어 주신 거 고맙고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늘 기도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아산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입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 실현하냐? 시장님이라든가 시의원들을 이런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산에는 기독교 단체가 많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아산시 기독교 사회봉사회, 아산시 기독포럼, 아산시민, 아산시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아산시 기독신호빈회, 아산시 기독장로회, 충청지역교회연구소, 아산시 기독교 지도자협의회, 아산시 성시업운동본부,
이렇게 한 10곳이 넘는 이런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시장에 당선되신다면 이런 기독교 단체들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할 의지가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그 답변을 좀 이렇게 한 분씩 또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오세훈 후보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들어보니까 아산시의 기독교 관련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주로 현직에 있을 때 아산시 기독교 연합회, 기독교 포럼 중심으로 목사님들을 뵙고 여러 가지 지혜와 조언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경제 발전하고 선진화되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또 사회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양극화 문제로 인한 그 자살률 문제는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1년에 10만 명당 32명인데 우리 충남이 그렇고요. 전국적으로는 한 26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충남이 어떤 와사는 한 27명 정도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부작용을 기독교 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같이 협력해서 시와 함께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라이프 오프 그 충남지회, 아산지회 또 이 자살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하고 함께 많은 노력을 해서 충남이 32인데 아산은 27도 그나마 좀 자살률이 낮은 편입니다. 저는 그 기독교 단체에서 그 돌봄 문제라든가 또 자살률 문제, 환경보호 문제, 또 우리 아동이나 노인 돌봄 문제를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할 수 없는 또 복지의 사각지대를 그 기독교단체에서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협력 방안이 없을까 고민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기독교 단체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공행정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교회 단체는 우리 시민들의 영적 가치를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행정이 함께 협력해서 방안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 아산시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전망고 후보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산시와 들립니까? 예. 예. 아산시와 교회 협력단체와의 교육단체와의 협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산 지역 여러 교회 지도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에게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 교회의 평신도로서 평소에 목사님과 많은 가르침을 받고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산시 기독교 단체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통해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외와 약자가 없는 행복한 아산을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일부 아산시 기독교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기독단체와 정기적인 도창기도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산시 기독교 연합 봉사회 등은 여러 봉사활동에서 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함께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아산 기독교
포럼 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사에는 정책보좌관이나 시에서 참여는 물론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독교 단체의 연합 행사와 같은 것들, 성탄절 연합예배나 부활절 연합예배, 3.1절 연합예배 등 다양한 집회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차를 넘어서 기념식에 참석해서 많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반드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작년에 처음 시작했죠. 기독교 주관으로 한 제1회 사랑음악회 반응이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독교 고유의 성격을 가진 다양한 음악회, 성가 합창제나 찬양제, CCM 공연 등에 대해서도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망석 후보님은 묻지도 않는 것까지 다 답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 질문 같은 비슷한 맥락이었기 때문에 답을 하셨고요. 저희 목사님들한테 이런 서운함 같은 거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시장님이나 지역 정치 지도자들한테 어떤 것이었냐면은 물론 선거 때라든가 쭉 이러면은 우리가 잘 기독교 단체와 협력하고 기독교 행사 부활절 성탄절 열심히 협조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당선되고 나면은 속이 편하지 않은지 안 오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떤 후보들은 예전에 지금 이제 우리 두 후보에게 한번 소개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후보들은 매달 한 번씩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했었어요. 무슨 기도회? 우리 아산시 잘 살기 좋은 도시 되고 재해 없는 도시 되고 정말 명품 도시 되고 이런 기도회를 했고 또 시장님을 오셔서 시정을 소개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이런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통을 해주시는 시장님이 있는가 하면 또 전혀 하지 않는 또 분도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단체가 무슨 이익 단체도 아니고 무슨 로비 단체도 아닌데 우리는 아산시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망구 후보님은 적극 협력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오세훈 후보님 기독교 연합 행사 또 기독교 단체와 기독교 지도자와 잘 협력하고 소통하시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분 정도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우선 죄송하고요. 선거 때만 찾아뵙고 도움 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 사실은 기독교 단체나 기독교뿐만 아니라 선거 때 되면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이나 다 가면 항상 듣는 말씀입니다. 때가 되니까 오고 당선금으로 찾아오지도 않아요. 어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다만 업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일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일일이 다 찾아뵙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 핑계지만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단체와 정례적인 모임이라든가 또 정례적인 대화 혹은 사회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 목사님 또 기독교 단체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20년도, 21년도 코로나가 한참 전 세계를 강타하고 한참 어려움이 많고 집회나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우리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목사님 찾아뵙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또 해결할 것인지 협력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계의 각종 행사나 단체 어떤 모임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또 협력방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님, 교회가 운영하는 기관과 또 교회가 지원해서 하고 있는 복지 사업들에 대한 실태를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는지, 또 그들의 고충은 한번 청취해 본 경험은 있는지, 이 아산의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작은 도서관, 무료 급식, 청소년 돌봄 쉼터, 지역 아동센터, 뭐 다양한 이렇게 교회와 직간접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적 측면의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근래에 뭐 그런 기관들을 한번 고충을 한번 청취하신 거라든가, 내가 시장이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줘야 되겠다든가, 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신 것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망구 후보님 그럼 먼저 해 주시죠. 네. 예, 그 교회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하시지만 특히 아동이나 노인 등 다양한 복지 실현에 힘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지역 아동센터가 있어서 지역 아동의 돌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의 열악한 처우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실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의 아동센터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어서 지급되고 있어서 인건비를 상향했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상향 보너스라고 하는 우리 상임비 빠져 있어서 결국은 뭐 월급 오른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스템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업무 종사자의 처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런 개선 숫자만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인건비가 이미 정해져 있고 직접 인건비를 인상해드리긴 어려우시나 제가 만약에 시장에 된다면 의회하고 상의해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최소한의 인건비의 상여금은 추가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다양한 처우 개선을 해서 그 안에서 돌봄 혜택을 받는 분들도 돌봄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야 당연히 그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의 처우 개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돌봄센터를 규정상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 하고 있지만 이미 기존의 지역 아동센터의 경우에는 거리 제한이나 설립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기존의 센터장이나 종사자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앞으로는 수기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봉사사업, 봉사자들의 복지 혜택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세훈 후보님은 아산시장으로서 또 재직도 하시고 일도 해보셨으니까 이 현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싶은데요. 그 고충을 청취한 경험이 있는지 또 어떤 대안도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물론 뭐 선거 과정 속에 또 그 전에 그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그 지역아동센터 방문해서 고충도 듣고 또 해결 방안도 모색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운영하는 그 복지시설 그 기반은 단순히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섬김과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굉장히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그런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사자분들 또 그리고 그 교회나 그 단체에 항상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크게 보면 복지기관을 기독교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아산에 5개 있는데 2곳이 기독교 법인에서 운영을 합니다.
지역안전센터가 34개 있는데 8곳이 교회에서 운영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 2군데 있는데 1곳이 교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만큼 복지 영역 관련해서는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니고 있는 은양장로교회 복지관에 노인 돌봄을 하는 생활지도사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서울복지관에 직원분들과 간담회도 가졌고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복지 시스템이 체계가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처우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생겨난 지역안전센터와 관련해서는 처우가 아주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얘기를 듣고 대안을 찾은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정액급식비와 명절 휴가비라고 얘기를 듣고요. 먼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간담회 할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복지사나 종사자들보다 더 많이 공공에서 지원을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분야만큼은 제가 맞춰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처우 문제에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그거는 국비나 도비나 시기 어떤 매칭 비율이 다르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역에서는 복지사업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준들이 다르고 한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 시설에 계신 분들의 어떤 표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하긴 하지만 100% 맞추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을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직접 봉사하시고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후보가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서 이렇게 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조금 예민한 질문인데요. 지금 한국 교회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수 있다. 이 동성 결혼에 대하여 매우 민감합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의 명운을 걸고 지금 또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냥 상식선에서 우리 인륜에 비춰봤을 때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 기본적인 창조 질서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입법화되려고 하는 것, 동성 결혼을 입법화하려고 하는 것, 포괄적 차별 금지. 우리 교회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맞습니다. 인종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뭐 피부가 어떻고 학력이 어떻고 지역이 어떻고 장애를 가졌든 안 가졌든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에 어떤 장애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심지어 성소수자의 그 인권도 우리는 존중해 주자.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교회는 이것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두 후보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뿐 아니라 인륜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창조했다라고 보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두 후보에게 5분씩 들어보려고 합니다. 두 후보가 갖고 있는 지금 동성이 결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걸 우리가 폐지하자고 하는데 차별을 폐지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이런 독소적인 부분을 우리가 교회는 반대하는 건데요. 우리가 오늘 기독교 단체에서 연 간담회다 보니까 이 질문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후보가 답을 좀 이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오세현 후보님 5분 이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성경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동성애 싫어합니다. 성경 말씀에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부부가 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죄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동의하고요. 저는 제 아내가 여자거든요. 아내를 사랑합니다. 또 존경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함께 살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성애도 싫고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차별금지법 말씀 주셨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많은 기독교인 저도 그렇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이나 이 난국에 차별금지법보다는 더 중요한 법률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살률도 얼마나 높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급히 해결할 문제는 차별금지법보다는 경제 활성화나 자살을 금지하는, 자살을 하지 못하고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이라는 것은 충분한 사회적 동의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부분도 일부 사회운동가들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적 공감대나 또 종교계와의 논의 이런 부분들이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률을 제정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대화, 그런 다음에 공감대가 형성한 다음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차별금지법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오세훈 후보의 소신 있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 소신 꼭 붙들고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갖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만군 후보님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네, 동성애를 다루는 법안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윤리적 소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만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국가를 만듭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소수자의 입장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취지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건전한 윤리관을 훼손하고 종교인들의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마저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법이 제정이 된다면 목회자들께서 동성애에 대한 설교하는 것조차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신앙 양심에 따른 비판마저 금지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전통적 윤리를 무너뜨리는 동성애법을 왜 굳이 양성화시켜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에 앞장서는 것이 정상인지 거꾸로 되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남자를 며느리로 삼겠다고 데려오시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런 현실이 우려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동성 결혼으로 인해서 에이즈 확산하고 국가 치료 비용 증대, 또 건강한 가정 파괴는 악의 요소입니다. 저출산을 허덕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정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회적으로 도덕적 기준과 가정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의견은 유지하되 건전한 가치관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하지만 저는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예. 전만권 후보님 꼭 여성을 며느리로 맞아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하면 마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잘 청취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는 거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두 후보에게 묻습니다. 아산시에 있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기독교 단체들에게 저 기독교 지도자들이, 저 단체들이 우리 아산시를 위해서 좀 이런 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저런 역할자가 되어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해보셨다면 그 바라는 사항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 전만권 후보님 말씀해 주세요. 네, 존경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목사님, 장로님, 목기자님, 또 이 자리에 참석 안 하셨지만 여러 종교 지도자님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 되어 지역의 영적 부흥과 도덕적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면 아산은 반드시 희망이 넘치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한 나라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와 정치 제도가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또한 종교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사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애환을 달래고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종교입니다. 예수의 제자 요한은 자신이 섬에 유배된 상황에서도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에 희망이 응원의 메시지를 편지로 전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듯 시민은 멀리 있는 둥구름 같은 정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함께하는 교회에서 더 위로받고 의지하고자 합니다. 시민이 삶과 관련해서 종교와 정치는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종교가 바서고 시민이 힘들고 어려운 점을 정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목회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가 감히 바랄 것은 제가 부족할 때 옆에서 기도로 붙들어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조언해주시는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명합니다. 저 전만권도 하느님께 기도하며 아산시의 기독단체와 소통하고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지자체 선거 목사님 저 아직 안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우리 아산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섬겨주셔서 저는 우리 아산이 이만큼 따뜻하고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이어왔듯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 온양교회 우리 신호석 목사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힘이 되고 큰 희망이 됩니다. 우리 아산 시민들한테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고 또 힘을 주는 그런 목회자, 또 목사님, 또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함께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도로 문제, 자살 문제, 환경보호 문제, 출산율 문제, 아동 학대 문제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다른 단체는 혹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 시행적으로 같이 한다고 하면 소명으로 하고 또 모든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믿음가고 신뢰가 갑니다. 이런 부분들 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는 공공행정과 교회가 이렇게 합심해서 노력한다고 하면 우리 아산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시에 사는 우리 아산 시민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으로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산에서 시장 선거가 있었고, 그 시장님들이 임기 중에 또 임기가 끝나고 불미스럽게 이렇게 사법의 판단을 받고 그런 일들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때 우리 아산 시민이 느끼는 감정은 이런 겁니다. 우리도 아산시에 대한 긍지도 있고 자존심도 있는데 왜 시장만 하면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그래서 사실 지나간 일이지만 복귀왕 시장님이 시장 처음 당선됐을 때 저 딱 보자마자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감옥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얼굴 보자마자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놀래버렸어요. 이 사람 또 뭐지? 예, 다행히 가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난 두 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재선거로 오는 것 자체가 아산시에게는 고통이죠. 고통인데 정말 깨끗한 선거, 능력과 자기 어떤 저력과 비전을 가지고 시민에게 선택받겠다고 하는 그런 깨끗한 선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남 비방하고 약점 건들고 자꾸 이렇게 가니까 우리 사회가 갈라치기 하니까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현수막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솔직히 그거 지금 다 걷어치고 싶은데 정치인들은 자기들만 걸어도 되게끔 법을 만들어 놨다 그러더라고요. 낯들고 다 뜯고 싶은데. 예. 두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선거운동 기간인데요. 하나님 앞에 또 양심을 걸고 정말 깨끗한 선거, 스마트한 아산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그린 선거운동 하시겠는지 오늘 이렇게 많은 또 우리 시민이 오신 자리에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당연히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전임시장의 거짓과 허위로 만들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무겁고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아산 시민들의 자존심을 뭉개버렸고 쓰지 않아야 될 시민 혈세 최소한 3억이 선거 비용으로 전적 시비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정치가 최소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고 나아가서는 희망과 꿈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반성하고 또 다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실행하겠습니다. 저부터 아산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망구 후보님 깨끗한 선거에 대한 의지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아산 시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목회 여러분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와 결과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청렴의 도시 아산에서 이러한 시장 재선거가 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죄송하게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전남관도 여러분 덕분에 30여 년간 중앙정부에서 하위직부터 별 탈 없이 무사히 공직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거운동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의 예배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오직 깨끗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시민들께 정책을 설명하고 지지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를 돌아보면서 과연 공직자로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왔는지, 도덕과 인리 기반 위에 부끄럼 없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살아왔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는 후보 전망권입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행복한 아산을 만드는데 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결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투명하고 바르게 선거를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아산의 시민 중에 가장 탁월한 두 분을 우리는 모셔놓고 그 중에 한 분을 아산시장에 맡기려고 하는 어떤 검증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협력해 주신 거 감사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한 2분씩 정말 이 두 분은 인생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력서가 좋은 분입니다. 이런 두 분, 이런 귀한 분이 우리 아산시에 있다는 것도 우리 아산에게는 복입니다. 두 분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2분씩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망구 후보님 먼저 마무리 인사해 주십시오. 예,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기독교계, 언론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기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가 이상하게 왜곡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불변의 기준을 가진 교회 역할이 더 기대가 되고 바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갖지 못한 특별한 도덕성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아산시 기독교회의 많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중보의 기도를 해주셔서 속히 나라가 안정화되기를, 평화가 되찾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아산은 4월 2일 아산시장 재선거일이 다가옵니다. 교회가 가진 엄격한 기준과 도덕성에 비추어서 깨끗한 시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잘 분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오세훈 후보님이 마무리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 귀중한 자리인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목사님 또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인지해 계시는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기독교 포럼에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받들어서 시정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흡족한 그런 지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과 교회가 합심해서 더 따뜻한 공동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저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 또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아산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산 기자 클럽 공동체와 또 아산 기독 포럼이 공동 주최한 아산시장 재선거 후보자 초청 간담회를 이제 마쳐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행사의 좌장이 되시는 김원진 목사님께서 간단한 강평을 해 주시겠습니다.